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좀 무더운 것 같습니다. 아직 초여름인데도 불구하고 30도 이상 고온을 유지하는 지자체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열대야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 여름은 좀 상당히 더워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건강과 함께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작년에 금리가 이제는 급상승하는 가운데 자산가치의 하락, 여러 가지 뭐로 부동산,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항상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가격을 논했었는데,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의 문제가 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금리 문제로 인해서 수요가 급냉하는 가운데 가격이 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자산 가격의 하락은 바로 금리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FRB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베이비 스텝이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는 2%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자금 유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굳이 미국 금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거냐,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이제 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강남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데스켓 바운스라고 해서 일시적 가격 상승 이후에 가격이 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바닥을 찍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급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옛날에 부동산 시장과 환경은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죠.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고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진폭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금리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락에 대한 이야기 방향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반등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개발지 토지 투자를 바라보셔라. 성장성 있는 주식과 함께 성장성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기업 위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또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곧 대박 뉴스가 또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진짜로 대박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들 알겠지만 SK 그리고 어떻습니까? LG에 이어서 이제는 대기업 LS그룹이 지금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라는 의향서가 제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기업의 투자, 당연히 투자 금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올해 안에 대기업 여러분들 5개 이상은 충분히 유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전라북도 도지사가 약속을 했던 임기 내에 5개 이상 대기업 투자는 이미 올해 안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임기 안에 10개 이상의 대기업이 줄이어서 투자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새만금에 대기업이 10개 이상 투자하게 된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대기업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화랑새가 떠질 수밖에 없다. 그 새만금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군산이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인구 유입이 되면 당연히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건데 주변에 대한 상권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활용성이 또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재차 폭등할 수 있는 군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군산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거지 이런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자, 구자은의 LS 여러분들 전구체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LNF와 함께 새만금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또 하나의 대박이 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S그룹이 양국제 기업 LNF와 손잡고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2차전지는 대한민국의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전지를 잡는 그 지자체는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삼성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뭐 평택이라든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개발과 확장성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2차전지를 잡고 있는 새만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으면 틀림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일에 업계에 따르면 LS와 LNF는 이달 16기 이사회를 각각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계획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결이 됐겠죠. 자, LS가 투자를 확정하게 되면 국내 대기업이 새만금 산단의 전구체 공장을 건설 추진하는 것은 일찍이 투자했던 SK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어서 LG화학, 이어서 세 번째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김제 투자를 하고 있는 대우,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어지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기업들, 3개의 대기업들이 줄이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LS그룹은 SKLG와 달리 국내 기업인 LNF와 손잡으면서 지금 SK와 LG는 중국 기업과 손잡았는데요. 지금 이 LS그룹은 국내 기업과 손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배터리 소재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겠죠. LS그룹은 신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지금 LNF와 손을 잡게 되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업들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2차전지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된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만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이 지구가 환경 오염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구 온난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점점점 올라가는 기온, 그 기온으로 해서 발생하는 지구적 재앙,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그러한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재생에너지의 메카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꽃이 새만금, 대기업들 또한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인프라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점점 가시화되고 있죠. 도로망, 공항, 항만, 철도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이제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자훈 LS 회장은 2030년도까지 신사업 비중을 전체 매출의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최근에도 임직원들에게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등 신사업 역량을 높이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습니까? 사업에 대한 포지션을 자꾸 변경을 하는데, 바로 LS 그룹 차원에서는 어떻게 신사업에 투자하겠다, 비중을 점점 높이겠다. 그러한 신사업에는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이러한 산업이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바로 군산이 어떻습니까? 새만금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런 군산 지역에 여러분들 주거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